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코인 관련 의혹 중에 하나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빼내서 코인 투자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거액을 벌어들인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하나 있죠. 김남국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패턴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 잡코인,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코인을 상장 전에 삽니다. 그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대량을 사는데 그 직후에 이것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아직 상장되지 않은 것을 미리 사는 것이죠. 그리고 상장이 되면은 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그 차익을 얻는 그런 패턴이 몇 가지가 김남국이 있었는데 본인은 부인을 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원래 이것이 상장될 거라는 것을, 나중에 상장될 거라는 것을 알고, 샀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 되고 이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김남국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만일에 이 똑같은 코인, 김남국이 거래를 한 것과 같은 잡코인을 다른 사람들이 상장 전에 한 10명이든 20명이든 상장 전에 그 코인을 샀다가 얼마 후에 상장이 되고 그것을 또 그에게 값이 올라서 팔고 이런 집단이 어느 집단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미공개 정보를 공유를 했다. 이런 정황이 충분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아침에 보도된 인터넷판 단독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미공개 정보 취득을 좀 집단적으로 한 의혹이 있는데 그 안에 김남국도 들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김남국처럼 코인 산 사람 또 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지갑 소유주를 추적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가 이 사안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그리고 전자지갑, 클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계열사 이런 것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거래 패턴을 보인 전자지갑의 소유주를 특정을 해서 코인 발행사나 코인 투자자 사이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코인 발행사면 미공개 정보를 제공을 한 곳이죠. 그리고 코인 투자자는 그 미공개 정보를 활용을 한 쪽입니다. 활용을 했으면 왜 미공개 정보를 제공을 했느냐,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줬느냐, 그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코인 투자자,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쪽에 어떤 로비를 위해서 뭔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미공개 정보를 줬다. 그래서 그게 뇌물이 되는 겁니다. 가령 이 코인 발행사는 P2E, 플레이 투 earn 해서 게임의 어떤 캐릭터 같은 것을 가상의 이 게임 안에서 얻은 수익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 그런 업체들은 그것을 입법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입법으로 만들어서 게임에서 얻은 그러니까 가상의 돈이죠. 그 돈을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입법 로비를 했다.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에 메타콩저, 마블엑스, 이 잡코인으로 불렸던 겁니다. 이것을 거래할 무렵에 해당 코인을 대량 매수한 또 다른 전자지갑 20개의 소유주, 인적사항 등을 파악을 했다. 같은 패턴을 보인 20명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콩저 같은 경우는 김남국이 작년 2월에 당시 시세로 약 3억 9천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메타콩저 5만 7천 개를 3억 9천만 원에 샀는데 작년 2월에 샀는데 두 달 뒤 메타콩저가 중앙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이 확정됐다. 이런 취지로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2.5배가량 뛰어서 3억 9천만 원을 투자한 김남국은 메타콩저 평가액이 1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약 3배 정도 불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마블엑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임 회사 넷마블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P2E 게임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활용하는 그 토큰으로 지난해 5월 6일에 거래소 빗썸에 상장이 됐는데, 김남국은 5월 6일에 상장된 그 주식을, 그 코인을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그러니까 상장되기 직전까지 당시 시세로 약 9억 원 상당의 마블엑스 19,700개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블엑스는 5월 4일에 상장 사실을 공개한 뒤에 한 개당 약 4만 5천 원이던 가치가 6만 원대로 급상승했다. 며칠 사이에. 그래서 1.5배 가까이 뛴 거죠. 그래서 김남국도 그렇다면 9억 원을 투자를 했으니 이 며칠 사이에 이 12억 원 정도를 이렇게 그 뻥튀기한 그런 그 수익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 검찰은 이 무렵에 김남국이 이런 거래를 한 그 무렵에 이 발행사 측이, 코인 발행사 측이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소수 그룹의 상장 관련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 그리고 또 투자 기회를 제공한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파악한 전자지갑 소유주들이 코인 발행사, 즉 관계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상장 직전에 해당 코인을 대량 매집했을 개연성이 커진다.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김남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에 김남국 의원이 실제 시세 차익을 누리지는 못했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또 다시 파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시세 차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김남국은 선출직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뇌물이 되는 겁니다.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뇌물이 되면은 그 형량이 훨씬 많아지죠. 뇌물은 만약에 그 반대급부로 미공개 정보를 얻는 대가로 입법을 하는데 도움을 줬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뇌물이죠. 대가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 대가성이 없었다면은 정치자금법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또 저기 위믹스 코인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죠. 김남국은 이 위믹스 코인 발행사가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의 불법 시세 조정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시세를 불법으로 조정을 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투자 전에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이 불법 시세 조정 관련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는 미공개 정보뿐이 아니고 위메이드가 불법으로 시세 조정을 한다. 그것을 미리 또 알고 투자를 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남국이 위믹스에 투자한 지 2달 만에 시세가 팍 오르면서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평가액이 20억을 투자를 했는데 한때 80억 내지 100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 김남국이 불법 시세 조정이 있을 걸 알고 20억 원어치를 대량 투자한 것 아닌가. 자, 그런 정황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민주당은 뭐 이 문제 외에도 골치 아프죠. 뭐 김남국은 탈당을 했지만 사실상 뭐 민주당 쪽입니다. 뭐 돈봉투, 송영길 돈봉투도 있고, 뭐 원래부터 있던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자, 이런 것을 또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에 대한 이 의혹 제기, 계담, 선전, 선동, 그리고 공포심 조장,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IAEA가 그 최종 보고서에서 안정성을 담보를 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정쟁의 도구로 이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도발을 하는 것이죠. 자, 동아일보 육면 기사입니다. 여당은 IAEA 불신, 이것은 윤석열 탄핵이 목적이다. 야당은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법을 검토를 하겠다. 아주 강경하게 놓죠. IAEA 오염수 보고서 긴급 의원총회 공방, 양쪽이 다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약속을 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고, 야당은
오염수 투기는 100% 국익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 뭐 이재명은 핵 폐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피켓 들고 또 국회에서 좀 집회를 벌이고 철안 농청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은 수산업계 지원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불신론이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 최종 보고서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까지 못 믿겠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서 뭐 이 과학을 불신하는 불신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 그런 모습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후쿠시마 이 괴담 이 정치적 목적이 지금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죠. 과학자들 중에서 이 민주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과학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자 대부분의 과학자는 IAEA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나라도 그 IAEA 조사에 참여를 했죠. 우리 전문가들도. 그런데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에서 그 문제를 짚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피니언맨입니다. 최장 9개월 남은 후쿠시마 괴담 수명. 아무리 길어도 후쿠시마 괴담은 9개월 되면은 수명이 끝난다. 왜? 총선이 9개월 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용이라는 이야기죠. 자, 내년 4월 총선만 끝나면 민주당 의원 누구도 괴담 주장은 안 할 거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선해도 먹을 거다. 강우병 대소동 때처럼 이 2008년 강우병 사태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거나 아니면은 터무니없는 가정이었는데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이 괴담을 믿었다. 워낙 그럴싸하게 막 포장을 하고 선전선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는 이명박 정부 출범 몇 달 되지 않은 때였고 노무현 정부와 한편이었던 TV 방송들은 그것을 선전선동을 막 생중계를 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막 만들어내서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매일 강우병 시위를 생중계를 했고 대선에 대패하고 정권을 잃은 민주당은 이를 호재로 이용을 했다. 그래서 당시 한때 미국 쇠고기 수입이 격감해서 거의 제로 수준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제로에 가까웠던 미국 쇠고기 수입량이 다시 1위, 2위 자리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때가 되니 아무도 강우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도 이제 아무도 강우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짓은 생명력이 길지 않고 대중은 잠시 속을 수 있지만 끝까지 속지는 않는다는 진리를 강우병 때 재확인을 했죠. 그 난리였던 강우병 소동도 결국 진실을 찾아갔고 후쿠시마 괴담도 당연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자, 양상훈 주필이 한 가지 예측을 합니다. 뭐냐? 지금 민주당은 국민이 방사능 수산물을 먹고 큰일 날 것처럼 주장하지만 내년 4월 총선만 끝나면 민주당 그 누구도 그 주장을 계속하지 않을 거다. 민주당이 이기든 지든 선거만 끝나면 민주당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선회를 먹을 거다. 그렇겠죠. 이들 중에 미국 쇠고기라고 안 먹는다는 사람 못 봤다. 지금 막 오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또 강우병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이 지금 미국산 쇠고기라고 안 먹는다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봤다. 수산업계가 앞으로 몇 달, 아무리 길어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만 견디면 된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 4월까지는 9개월이나 남았다. 그 사이에 다 너무 어려움에 빠진다. 수산업계가.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 수산물을 더 먹어야겠다. 그렇게 칼럼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후쿠시마 괴담을 지금 칼럼처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계속 일본이 처리수를 바다에다가 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한 80%가 반대를 하죠. 민주당은 그것을 가지고 이게 민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과 이 정말 바다가 오염이 돼서 우리가 그 수산물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이 걱정과는 그 서로 다른 겁니다. 방류 자체는 반대를 하지만 지금 과학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이 선전선동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그 민당 국민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총선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리스크와 겹쳐서 그 민주당 전체적인 위기 상황과 겹쳐서 이것을 밖으로 분출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괴담을 막 퍼뜨리는데 조만간 이 리스크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재명이 사법 처리를 받던 송영길 구속이 되던 그 김남국 코인 때문에 처벌을 받던 이게 정리가 되면은 그 동력도 없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의 그 텃밭 호남 민심도 지금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달라진 호남 민심 해서 호남 야당 지지 51%로 급락했다. 근데 르포 기사인데 이재명 되겠나? 이낙연의 서운하다. 양쪽 다 뭐 별로 탐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갤럽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51%. 작년 대선 때 70%대였던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 지지율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직후에 크게 출렁였다가 3월 5째 주에 65%를 회복했는데 그 후 5월 넷째 주에 41%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40 내지 50%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대신 무당층이 40%까지 치솟았다. 국민의힘을 지지는 하지 않지만 민주당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단 무당층으로 돌아가 있는 게 호남 민심이다. 강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총선 때 새 인물 찍을 거다. 60%. 이재명에게 신뢰 떨어져서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낙연에게도 냉소적이다. 이낙연, 한때는 호남의 맹주 이렇게 불렸죠. 왜 이낙연이 지금 귀국해서 그냥 뭐 어제는 또 평산마을 문재인 찾아가서 뭐 막걸리 5병 마셨다 뭐 이러고 있죠. 그 상황에서 왜 당은 안 돕느냐 뭐 이런 게 또 호남 민심입니다. 금태섭, 양향자, 신당 만드는 데 대해서는 그건 대체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이야 이 이야기고 그렇게 되니까 여당에서 이 호남을 공략을 합니다. 광주, 부산 항공 직항 추진 총선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 박차. 자, 그 호남 민심 아래 기사에 이낙연 평산마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다. 뭐 막걸리 5병 마셨다. 그 이낙연의 그 핵심 척건 윤영찬 의원이 배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낙연에게 당부한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윤영찬은 있었지만 말하기 어렵다. 동석한 윤영찬 의원은 나라 걱정하는 얘기를 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최근에 추미애가 두 사람을 문재인 이낙연을 막 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할로가 민주당은 제대로 절대적인 할로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민낯 중에 하나 청담동 술자리 그 가짜 뉴스 그 일이 한번 있었죠. 오늘 국민일보 나온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청담동 술자리 그곳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곳 술집이죠. 그곳 카페 사장 더 탐사의 5억 손배소 더 탐사의 5억 우리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 이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시민 언론 더 탐사가 술자리 장소로 지목을 했었죠. 음악 카페 그 사장으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논현동 한 카페 운영자인 가수입니다. 가수 A씨와 그 건물의 소유주 B씨가 강진구 더 탐사 대표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5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더 탐사 보도 이후에 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매출이 줄었다. 그래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얼마 전에 그 김의겸 그리고 더 탐사 김의겸이 그것을 뭐 국정감사장에서 막 털었죠. 그리고 또 뭐 제보를 했다는 첼리스트 이 사람들을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KBS 수신료 8월부터 전기요금과 따로 청구된다.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안 거쳐도 됩니다. 국회까지 가면은 민주당이 또 반대를 하겠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방통위 이상인 의원이 찬성을 했고 정부 여당 측입니다. 야당 측 김혜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것이 의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그 의결을 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루면 이달 중순에 개정안을 공포를 하게 되고 8월부터 당장 전기요금과 따로 청구가 됩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의결 뒤에 입장문에서 KBS는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 뭐 억대 연봉자가 뭐 절반이 되고 그 중에서 또 절반은 뭐 보직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죠.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해프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 질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수신료부터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 수신료는 빠집니다. 7월 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